지금은 10시가량 되었고요. 어,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동영상으로 영상을 남길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울증이 어떻게 생겼냐, 조울증이 그거랑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컸죠. 고모할머니. 친할머니가 아닌 고모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고모할머니 두 분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좀 남들과 다른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하면 좋게 보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컸고요. 두 분 다 미혼이셨고 어떻게 연이 닿아서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술을 좀 많이 드셨고 어머니는 좀 약간 좀 옛날 분이라고 하셔야 하나? 좀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분이셨고 그치만 뭐 생활이 안 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고 좀 시골에 오래 있으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대화가 좀 잘 소통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고집이 좀 있으시고. 이제 좀 제가 한 10년 전? 10년 더 됐네요.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한참 20대였으니까 막 갓 20대였으니까요. 그때 할머니들께서 조금씩 많이 아프셨어요. 점차 두 분 다 당뇨가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화병증으로 인해서 할머니 한 분은 잘 걸으시지 거동을 못 하시고 한 분은 좀 돌아다니시긴 하는데 이렇게 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니까 금방 이렇게 되게 아프셨다가 또 괜찮아지셨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때는 오빠가 군대에 가 있느라고 같이 살지 않았어요. 저랑 오빠랑 원래 할머니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자는 저였고요. 그때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수술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반복하고 주로 집에만 아픈 할머니들을 두고 어딜 막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우울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다 같이 가족이 모이게 됐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있다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데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울증이 좀 저도 모르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밖에를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들이 집 근처에 살아서 와가지고 그냥 벤치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대화하고 위로해주고 가고, 그게 저의 생활이었어요. 때 되면 할머니들이랑 식사하고 밥 챙겨드리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생활을 점차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한 그러고 7년 정도 계시다가 일단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20대 끝자락, 27, 28 그 사이, 그때쯤에. 그래서 좀 많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회계 자격증, 뭐 컴활,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를 뭐 알아보다가 배웠고, 그래서 자격증 뭐 2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저랑 적성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몇 달 하다가 퇴사를 하였고, 그리고 미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용 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스텝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스텝 일을 하고 처음에는 스페어라고 주말에만 머리 감겨주고 막 이렇게 바쁠 때 손님들 많이 막 붐비는 시간에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막 목에 혹 같은 것도 좀 잡히긴 했는데,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감기가 걸리더니 감기가 목감기로 됐다, 코감기로 됐다. 보통 감기 겨울에 한 번 정도 앓고 나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저는 원래 병원도 잘 안 갔었어요. 너무 아프지 않은 이상. 목에 갑상선 뭐 항진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있다, 뭐 병원은 다니고 있냐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잘 몰라서 아니요, 다녀온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거기에서 뭐 영상 CD랑 뭐 초음파 사진을 뭐 찍어서 그거를 소견서를 써주셔가지고 큰 대학병원을 갔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침 검사 그거를 받아가면서 세포 뭐 조직 검사, 커가나 안 커가나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피면서 일과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갈 때마다 혹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제 판단으로 선생님 그냥 제거하고 싶어요 라고, 한쪽만 절제하면 한쪽은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병리과에 보내지니까 그게 갑상선 여포암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여포암은
조직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암이래요. 그래서 그 암 판정을 받고 2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29살 정도 됐을 때고 너무 힘들었고 그냥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수술대에 2번 올라갔는데 그 2번 오르는 순간 내내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동의서도 혼자 작성했고요. 저 없다고, 아무도. 그러고 그 수술 받는 그 준비를 해요. 식단이나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생활해야 할 것들. 그런 것도 제가 스스로 다 짐을 싸고 식단도 제가 다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제가 다 먹었고 병원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슬펐고 그때부터 좀 조울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그래, 나는 2번 하늘에서 2번 삶을 주신 거야 라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야? 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날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좀 나중엔 받아들이다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도 그러다가 도저히,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도 될 때는 한없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치고 막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신경정신과 가는 게 지금처럼 이게 좀 지금은 많이 가잖아요. 일반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뭐 좀 그런 데 가면은 좀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소곤소곤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좀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안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줬는데 나중에는 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시더니 그런 제가 말씀드린 공황장애나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와중에 일단 미용은 또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적응도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니구나. 그래도 도태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또 해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혼자 커와서 그런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공간에선 여성분들이 너무 좀 많은
여초 그런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약간 왕따? 소외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옮겨 다니기도 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러다가 몸도 아프지만 여러 가지 관계로 그 직업은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근데 그곳에선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사장님도 너무 좋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도, 그러니까 제가 야간반이었고 그 친구는 주간반이었고 나쁘지 않았어요. 잘 재밌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그곳이 이렇게 나중에 좀 힘들어져서, 운영이 힘들어져서 어 관두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장님하고 연락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분이셔서. 그래서 또 다시 미용을 해볼까 하고 미용실을, 이번에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드라이 미용실을 들어갔는데 또 좀 잘 버티질 못했어요. 힘들기도 힘들었고, 좀 제 성격이 문제인 건지 좀 사람 상대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게 좀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니까 조금 눈치도 빨라야 되고 응대도 많이 해야 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일단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그래서 중도 하차를 했고, 그러던 와중에 집이랑 가까운 약국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국을 정말 오래 다녔어요. 한 3, 4년 다녔는데 어, 좋은 약사님을 만나서 딱 저랑 약사님이랑 두 명이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시달릴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병이 혼자 살게 되면서 좀 더 심해졌어요. 어, 그러니까 약국에 피해를 줄 정도로 막 웃음이 그냥 혼자 있을 때 나왔다가, 그러니까 자꾸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나? 그래서 자꾸 혼자 딴 생각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숨어서 울기도 했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저 그런 거 다 아시고 다 이해하고 돌봐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걸 느꼈고, 도저히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관두게 되었고, 지금은 휴식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는 지금껏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냥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금도 너무 힘들긴 힘들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거, 뭐, 어쩔 때는 집안이 온통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그냥 그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랑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어 대화하는 것도 막 잘 못하겠고, 약간 퇴화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그래서 피해 다니게 되고 도망 다니게 되고, 정말 약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남들보다 물론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겠고, 서서히 서서히,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고갈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어느덧 40 언저리에 닿았는데, 지금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제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조금씩 변화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오늘도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진 것 같네요. 어, 음, 제가 좀 언변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두서가 좀 잘 안 맞고,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두운 얘기라 좀 듣기가 좀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차차 또 얘기를 영상 올리면서 또 들려드릴게요. 다른 얘기들은, 못다한 얘기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무더위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